드라마 원경 봤어? 아니 원경 뭔지? 그 되게 이쁜 언니 나오잖아. 차주영 언니 그잖아. 맨날 인스타에 하도 짤이 돌길래 짤만 봤는데 역사 소설의 가장 큰 역사의 영화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를 왜곡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역사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결말이 스포죠.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 그래서 결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다 알아. 그래서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결말 장난이 안 돼. 드라마가 결과적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짠 결말이에요 해야 이게 재미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카타르시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내 예상과 다르거나 내 예상과 일치하더라도 약간의 뭔가 반전이 있어줘야 되는데 반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한계. 두 번째는 뭐냐면 왜곡해야 돼요. 왜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선 변형과 변용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왜냐하면 이건 컨텐츠니까 우리가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픽션으로 만드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왜곡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 약간 바꿔줘야지. 왜냐하면 야 똑같은 내용 할 거면 그냥 책 보지 뭐 들어보냐. 그잖아. 그래서 약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없애야 돼. 쓸데가 없는 게 생각을 해봐봐. 야 드라마를 만드는데 변형을 안 할 거면 왜 드라마 만드냐? 근데 이걸 가지고 역사 논란이니 뭐니 이렇게 지랄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댓글 자체가 없어져야 돼. 그냥 애초에 하등 쓸데가 없어. 뭐 이거 하면 뭐 논란되고 저거 하면 논란되고. 이번에 추성훈 형이 저기 뭐야 그 자기 컨텐츠에서 그 집 공개했잖아. 알아? 추성훈 유튜브 보면 존나 재밌다. 이렇게 재밌는 형이 없다.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도 나오네. 야노시노 화났다 이거 존나 재밌거든. 왜냐면 이제 야노시노가 자기 와이프인데 와이프 허락을 안 받고 집을 공개해 버렸어요. 근데 집이 너무 더러워. 됐어. 근데 야노시노가 어느 정도 급이냐면 일본에서 누구라고 해? 나 한국으로 치면 제니? 그 정도 급이에요. 일본의 아주 1등 여배우야. 물론 지금 좀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 그 나이대에도 1등이야. 이해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주 독보적이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아주 짐승 같은 남자랑 결혼했잖아. 그잖아. 거의 짐승이잖아. 이 사람 외모만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하고 연애설이 터졌을 때 사실은 야노시노한테 무조건 안 좋은 거였어. 마이너스였는데 야노시노가 되게 멋있는 게 연애설 터지자마자 오케이 했어요. 근데 오케이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호텔에서 나오는 게 잡혔거든. 그 뒤에 이렇게 손잡고 나오는데 뒤에 호텔이에요. 그럼 당연히 연애설이지 않냐? 당연하게도.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집 공개를 했는데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까지 일어났어. 근데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왔냐면 집을 청소해주는 광고가 들어온 거야. 그게 존나 웃겨 서사가. 집을 청소해주는 광고가 들어와서 야노시오가 어우 잘됐다 갑자기 이랬대. 그래서 막 100만 됐잖아. 갑자기 100만 됐어.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100만이 됐어요. 100만이 돼가지고 이제 축하 메시지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 유튜브 영상 이제 내가 같이 들어가도 돼? 뭐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집 공개했을 때만 해도 유튜브 나발이고 그만둬! 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100만 되니까 나도 유튜브 찍어도 돼? 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아무튼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뭔 얘기하고 싶냐면 그 밑에 댓글이 뭐냐면은 댓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조금만 내려보면은 초반부에 나 추성훈 걸 등록해놨거든. 그래서 나오자마자 봤단 말이야. 나오고 나서 봤는데 야노시오 허락을 받았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락 안 받았으면 무례한 듯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 기본 생각은 뭐냐면 자기 집이잖아. 물론 와이프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원래는 같이 사니까 기본적으로 내 집 아니야? 그럼 이거 청소를 안 한 건 나도 청소를 안 한 거잖아요. 맞잖아. 그리고 이걸 컨텐츠화해서 재밌게 하려는 거니까 사실상 이 청소가 안 돼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일부러 이렇게 재밌게 하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의도가. 그렇잖아. 거기까지 내가 봤을 때 생각이 가진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댓글에 보면은 반은 야노시오가 불쌍하다. 저런 남자랑 왜 이혼 안 할까? 뭐 이런 댓글이 중간에 있는 거 보고 좀 약간 이상한 불평충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면 댓글은 없어져야 돼.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논란이라고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정말 개 쓸데없는 내용이야. 되니? 정말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원경은 내가 왜 얘기하냐면 내가 최근에 봤었던 역사 드라마 중에서 그나마
괜찮게 만들어졌어. 배우가 보통 현대극으로 만들면서 너무 사극스럽지 않은데 여기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좀 사극스러운 좀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역사적으로 조금 왜곡이 있거나 변형이 있더라 하더라도 요새 애들이 역사를 공부를 안 해. 역사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배우와 멋있는 아이돌이 나와서 이런 역사 드라마에서 연기를 해주면 그 역사적 사실이 자연스럽게 본인들 머리로 들어오겠죠. 됐지? 뭔 얘기냐면 역사 의식을 교육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요. 왜? 공교육이 무너져서요. 필기 좀 해줄래 이것 좀? 국민 전체가 이제는 시험을 보거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거야. 시험을 보거나 혹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얘기할 시대는 지났어. 애들이 이미 영상에 익숙하고 서사에 익숙해. 그러면 그 서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직도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아직도 용의 눈물 42부작, 103부작 뭐 이런 거 봐. 아직도 그러나 태조왕건 지겹지도 않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조왕건 봤거든. 아직도 태조왕건 봐. 태조왕건은 100m야. 정말 지긋지긋해. 뭐 끝이 안 나. 이거는 중간에 아주 조그마한 전투 나온 것도 다 다뤘어. 그거 되게 엄청난 대작이란 말이야. 야 지금 100몇 부짜리 나오잖아? 아무도 안 볼걸? 20부도 길다고 지랄해.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만들어? 8회. 됐지? 근데 넷플릭스가 8회 만들다가 애들이 안 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 3회, 5회로 줄이잖아. 이게 그래서 점점 짧게 소비하는 세상에서 아이들한테 역사를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역사 드라마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되게 장려되어야 돼. 다만 이 과정에서 변형을 해도 되는 것과 재미를 위해서 변형을 해도 되는 것과 변형을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겠지. 가령 우리가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은 것처럼 얘기한다던가 혹은 복색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예요. 자, 고려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간 딱 그 시기야. 그러니까 이방원의 얘기거든. 이방원의 얘기니까 당연히 고려 시대에서 바로 조선 되자마자 얼마 안 됐었어. 그러면 옷을 뭘 입겠냐 상식적으로. 고려 시대 걸 입었지. 고려 시대 때 왕족들이 입었었던 어떤 거를 개량해서 나름대로 조선 시대 걸 만들었겠지만 그 스타일은 똑같을 거라고. 그러면 고려 시대 마지막에 누구 영향을 받았는데? 원나라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 어느 정도는 원나라의 중국의 복색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스타일로 바꾼 다음에 나름의 우리나라 스타일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곤룡포 같은 경우에 이제 왕을 굳이 우린 봉황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중국 거고 우리 용을 쓰잖아. 그잖아. 그래서 용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용에다 어떻게 용을 다 금색으로 하지 않아. 테두리만 금색으로 하는데 그게 더 빡센 거야. 알겠지? 왜냐면 다른 건 다른 색으로 채워줘야 되잖아. 거기 비워둘 수는 없잖아. 이상하잖아. 용 본따 가지고 요것만 뭐 이렇게 바느질 해놓으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다 채워놔야 되잖아. 어마어마하게 빡센 일이에요. 색깔은 뭘 입었겠니? 우리가 원래 곤룡포 하면 무슨 색 하냐면 빨간색 생각하거든. 빨간색은 사실상 되게 이후 얘기야. 조선 후기 얘기고 원래는 파란색이 맞아요. 원래 우린 파란색을 되게 오래부터 썼었어. 되게 길한 색이라고 생각했고 파란색 자체가 상징하는 게 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 이게 무슨 세상? 유교 세상이야. 유교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색이 파란색이야. 그래서 파란색과 자주색을 되게 오래 써왔거든.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뭐 용의 눈물 이런 거 봐봐. 보기만 해봐. 그냥 역사 드라마 볼 것도 없어요. 그 누구니? 그 왕 되게 많이 하셨던 배우분 누구니? 수종이 형만 검색해보면 이미지 검색해봐. 최수종하고 이미지 검색하잖아. 온통 빨간색이야 옷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빨간 옷이 곤룡포 아니야? 근데 저거 파란색이야. 파란색 누구 거야? 중국의 황태자가 파란색을 입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중국 복색을 갖다 그쪽으로 가져온 거 아니야? 라는 쓸데없는 댓글들과 그게 폭탄으로 막 있었거든. 댓글창에. 개 쓸데없는 거야.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지 생각으로 얘기하는 건데 생각을 해봐봐. 우리나라는 중국의 부마국이야.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아들 나라야. 아들 나라니까 중국 황제의 아들이 입는 옷이랑 우리나라 왕이 입는 옷이랑 색깔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파란색이야.
이 당시 논리에 되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이 맞는 거거든. 그럼 지금까지 빨간색으로 한 게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선 후기에 빨간색으로 만들었어. 왜? 우리가 이제 격상했거든. 중간에 한번 왕의 그냥 단순하게 자식 국가에서 너는 뭔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왜? 하도 공무를 보내잖아. 뭘 자꾸 보내? 매년 끊이지 않고 아이고 형님 해. 이게 되게 오래됐어. 한 10년 넘으니까 오케이 너 아들 정도 아닌 것 같고 아들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 이러고 해준다고. 그래서 이거 되게 옛날 아주 이후의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문제겠지. 다시 제대로. 근데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변형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지문일 거예요. 40번 지문이요. Historical Fiction이라는 것, 즉 역사와 관련된 소설이 왜 중요한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연구는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됐죠? 자, 뭐에 집중할 거냐면 아마도 Underdocumented Ordinary People.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모든 사람을 다 다룰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도 않고 Underdocumented. 기록이 안 된 거야. 기록이 안 된 일반 사람들과 일반적인 어떤 이벤트와 그리고 어떤 장소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요. 왜? 중요한 것들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기록에 남지 않은 야사에 남을 법한, 그러니까 소문에 남을 법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다루기도 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이게 미시사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할 거예요. 미시사는 뭐냐면 거시사는 역사에서 적히는 거고 미시사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역사예요. 요새는 거시사와 미시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사회사, 생활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더라고. 거주사, 시장 경제사. 이거 진짜 시장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책이 나오더라고. 됐지? 역사에도 나는 흐름이 있어. 미시사라는 단어 쓰기 싫으니까 너무 조그마한 거 다루는 거 같아서 싫으니까 그게 아니라 야 근데 일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거든. 그럼 나는 큰 거 아니야 해가지고 나름의 단어를 만든 게 이거예요. 됐죠? 교보문고 가면 이런 책 찾아보면 요새 좀 많아요. 자, 그래서 픽션은 그럼 소설이라는 건 결국 뭘 할 거냐면 도와줘요. 누구를요? portrait. 뭐 하는 걸 도와주냐면 묘사하는 걸 도와줘요. 묘사하다. 뭐를? everyday situation. 매일매일 상황.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지금? 일반 사람들의 걸 적을 거지. 그게 결국 뭘로 와?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죠. 매일매일의 상황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혹은 atmosphere, 환경, 분위기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that recreate, 재창조의 뭐를? historical context, 역사적인 맥락을 다시 만들어낼 거. 그러니까 중요하다야. 묶어서 뭐 앞에 있는 요 뒤에 있는 every situation부터 이걸 다 꾸며주겠죠. 그러니까 이거 복수로 받은 거라서 여기 있는 애들 다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걸 복수로 본 거라서 그래서 동사에 s가 안 붙었어요. 자, 그래서 historical fiction은요. 그럼 봐봐. 히스토리컬 픽션의 첫 번째 중요한 거 뭐야? 제대로 된 역사의 맥락을 다시 한번 만들어요. 뭐 형광 편집 쳐도 되고 쌤 그냥 이렇게 1번 해가지고 밑줄 쳐놓긴 했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우리는 지금 뭔 얘기하냐면 히스토리컬 픽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히스토리컬 픽션의 첫 번째 기능은 이거예요. 두 번째 기능도 나올 거니까 계속 하시죠. 자, 히스토리컬 픽션은 뭘 또 추가할 수 있냐면 플래시, 살을 추가할 거예요. 이거 살이야. 살점이야. 살점. 됐죠? 이 과육이나 살점을 얘기해.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물고기를 먹는다. 그럼 이제 이거 회. 또 뭘 먹어볼까? 과일을 먹는다. 그 과일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됐죠? 과육이라는 표현도 있어. 됐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 사람은 살 정도가 되겠죠. 이런 지문에서는 이제 군더더기를 그냥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뭐에서? To the barefoot. 아주 그러니까 뼈만 있는 거야. 뼈에서 발라진 뼈에서 살을 붙이는 거야. That historians. 근데 얘는 결국 뭐냐면 역사가들이 are able to uncover and by doing so. 자, able to uncover니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이고 and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so provides an account that while not necessarily true provides a clearer indication of past events, circumstances and culture까지 묶어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자, 뭘 제공하냐면 설명을 제공하죠. 우리 얼마 전에 account for 이런 구문들 봤었잖아요. 무엇을 설명하다, 뭐 묘사하다. 똑같은 거예요. 설명을 갖다가 제공하는데 어떤 설명이냐면 that while not necessary 반드시 사실이 아닌 것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provides a clearer indication. 아주 명확한 어떤 암시와 함축을 주는 거야. 사실은 아닐 수 있어. 그러나 암시를 준다고. 뭐해? 과거의 이벤트나 상황이나 문화에 대해서요. 100% 사실은 아니겠지만 대충 이런 느낌일 거야는 준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아닌데 형광펜질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확한 암시가 있다. 이게 두 번째 기능. 어쨌든 설명을 해준다. 당시의 상황을. 됐죠? 자, 그래서 픽션은요, 뭘 추가하냐면 색깔을 추가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살을 붙여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패러프레이징으로 보자면 살이라는 단어가 굳이 얘기하자면 색깔과 소리와 드라마를 갖다가 붙인다는 거라서 이게 똑같은 표현이라서 이렇게 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과거에 어쨌든 이런 서사, 드라마는 여기서 서사로 해석하셔야 돼. 서사 이야기라던가 소리라던가 색깔을 갖다가 덧붙이고, 그리고 as much as 또한 뭐뿐만 아니라 it invents part of the past. 과거의 일부를 발명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발명이야. 만들기도 해요. 과거가 존재했어야 되잖아. 그 우린 뭘 하냐면 보통 discover, 발견하는데 그게 아니라 발명하기도 해요. 왜? 없던 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걸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니까 그럴 법하거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럴 법한 과거예요. 그럴 법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지. 그냥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 SF가 아니다 얘들아. 개연성이 높다. 미안해. 개연성이 있는 이라는 단어가 프라버블이야. 우리 프라버블리 아마도 할 때 그 단어예요. 됐니?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돼 얘들아. 개연성이 높아.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난다야.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사고와 사건을 비교했잖아. 액시던트는 사고, 즉 개연성이 없어. 개연성이 있는 걸 사건, 인시던트라는 단어로 썼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인시덴틀리 하면 개연성이 높은, 일어날 법한 이란 단어예요.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확대해 줄게. 요렇게 생겼어. 쟤는 왜 저기까지만 썼냐면 이렇게만 쓰이지 않고요. 원래는 여기 뒤에 에이블이 L이 빠졌구나. 베이비가 아니야. 바베잖아. 이거 아니고 에이블이야. 어디 있어야 되니? 그치. L이 추가돼야 돼. 프라버블. 쏘리. 프라버블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마 probability, probability, 아무튼 쭉쭉 단어가 붙을 거야. 형용사로 붙든 뭐도 붙든 아무튼 얘로만 쓰이지 않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건 이제 사건이죠.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자, 아무튼 과거를 갖다 만들어낼 거고, and 로버트 로던스턴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돌형은 뭘 주장했냐면 that invention, 이러한 발명이 is not the weakness of film. 이 영화의 약점이 아니라고. 그건 뭐냐면 강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얘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 인벤트를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점인데, 영화의 강점인데, 결국 소설이라는 것은 can allow, 뭘 허락해야 되면 유저들에게 to see the part of, 이 과거의 일부를 보게끔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과거는 that have never for a lack of achieve been represented. 봐봐, never been represented잖아. 재현된 적 없는, 한 번도 상영된 적이 없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걔는 뭐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카이브, 즉 증거가, 아카이브는 축적한 거잖아. 증거가 부족할 수는 있겠죠. 약간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보여는 줄 수 있잖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변용하고 왜곡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거 좋게 본 거야, 왜곡을. 그래서 인팩트 사실은 길드는, 그지? 시베이 길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that if producer of historical fiction had strongly held, 봐봐, 과거 완료 쓰였어. 반드시 뭐가 쓰여야 돼? 이거 지금 if절이잖아. 반드시 뭐가 기준 시제가 있을 거야, 그지? 자, 아무튼 얘는요, had strongly held the strict academic standard, 아주 엄격한, strict하면 엄격한, 아카데믹한 어떤 기준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many historical subject, 많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주제들이 would remain, 남아있대요. unexplored for lack of appropriate, 적절한 증거 없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if절이니까 요렇게 쓰였네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완료, 헤드 PP. 그리고 나서 주절 여기죠. 콤마 찍고 주절에 주어 플러스 우쿠시마, 조동사의 과거 아무즈나와 쓰이면 되고 동사 원형. 여기 원래 헤드 PP가 쓰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는 헤드 PP 써놨는데 여기는 지금 원래 헤드 PP가 쓰여야 된다 얘들아. 그런데 지금 안 써놓은 거야 그냥.
왜 안 써놓은지 나도 몰라요. 알겠죠? 그냥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얘는 뭘 하고 싶었냐면 엄청 옛날부터 대과거, 과거 완료 엄청 옛날부터 아니 지금까지도 안해를 강조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if 과거 완료를 혼합해놨어. 이러면 안 돼요. 문법적으로 틀린 건데 내용으로는 이해가 가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엄청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안 해왔어. 심지어 그 전까지도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문법엔 절대 안 나와. 알겠지? 나오려면 맞춰야 돼요. 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for lack of appropriate evidence, 아주 적절한 어떤 증거가 없이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발견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를 보여줄 의무가 있어서 영화는 증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보여줘야 돼. 이런 얘기고. 그러면 historical fiction, 역사소설은 아마도 뭘 해야 되냐면 not be seen, 본 적이 없어야 돼. as the opposite of professional history. 어떤 전문적인 어떤 역사의 반대편에서는 절대 본 적이 없는 거야 되고. 그러나 rather 대신에 as challenging representation, 뭐 해야 돼? 아주 힘든 재현이 될 거예요. 이게 좀 핵심 단어인 것 같은데. 과거에 대한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뭔지 그래서 얘가 인벤트란 단어로 썼나 봐. 본 적이 없으니까. 과거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건 결국 어디냐면 from which both public historians and popular audience may learn. 누가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일반 대중과 아주 대중의 어떤 역사를 하는 사람 둘 다 알아야만 하는, 배워야만 하는 과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무언가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맞지?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왜냐면 이게 지금 나오는 역사 소설들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거든. 선생님 왜요? 왜 이게 중요한 거죠? 봐봐.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이건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항상 역사 지문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역사의 대부분이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혼란스러운 역사를 다 겪었거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가 항상 역사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빈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 역사를 그러면 정말로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되느냐. 즉 객관적 역사가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니 좀 주관적으로 역사가가 그 사료를 갖다가 분석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식의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늘 지문에 존재해 왔어요. 이 지문은 어느 결이냐면 이쪽이야. 됐죠? 조금 주관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사료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옳기 때문에 역사가의 해석이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E.H. 카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역사와의 담화라는 카가 알이 하나 더 있어. 자동차가 아니야. 사람 이름이야. 그 되게 유명한 역사가가 이제 역사와의 대화라는 글에서 쓰신 글을 그대로 쓴 거고 밑에 있는 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이 쓴 글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이 두 개가 이제 역사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지문이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야. 알겠지? 굳이 뭐 답을 체크해 주진 않겠는데 아무튼 2번 하시고요. 41번, 42번도 보시죠. 내가 원래는 잘 안 봐요. 왜 잘 안 보냐면 얘는 41번, 42번은 봐봐. 뒤에 있는 것부터 설명하자. 43번, 45번은 스토리텔링이야. 뭔 얘기냐면 내용 이야기예요. 내가 여러분하고 수업하면서 안 하는 두 가지가 있을 건데 그게 스토리텔링이랑 표분석일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몇 번이냐면 19번, 20번, 19번, 18번 이게 포함돼요. 뭔 얘기냐면 이야기글은 논리가 없고 맥락이 없어서 해석만 하면 돼. 그냥 찾아보세요. 파파고가 더 잘할 거 나보다. 이해됐니? 뭔 얘기냐면 너네가 해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이걸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논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설을 해주지 않는 거야.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알겠죠? 언제든 해설을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41번, 42번에 반은 쓸 데가 있고 반은 쓸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얘는 좀 할 필요가 있어서 할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은 항상 분석해야 돼. 이 지문은 41번, 42번 대부분은 설명문이야. 그리고 이게 왜 약간 어렵냐면 왜 쉽냐면 그리고 반대로 단락이 두 개죠. 단락이 두 개니까 여기 얘기하는 내용과 여기 얘기하는 내용은 약간 달라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문으로 나오면 설명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주니까 다 해줘.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내 해설을 잘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게 주장으로 나오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해됐니? 이것도 약간 지문의 어떤 소재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여기는 주장문이야. 그래서 볼게. 자, one reason we think we forget most of what we learned in school까지 묶으시죠. 우리가 뭘 까먹냐면 요걸 까먹는 거야. 내가 지금 가로친 거를. 됐죠? 내가 까먹었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뭘 까먹었냐면 가로친 걸 까먹은 거야.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걸 까먹었다고 생각해요. 자, what은 왜 나왔냐면 앞에 선행사가 없죠. 없어. X야. 선행사가 없는데 뒷문장에 불완전해. 주어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뒷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없어서 여기 what밖에 못 와요. 자, 우리가 배운 걸 왜 까먹는다고 생각하냐면 one reason이 주어라서 동사는 is that we underestimated. 우리는 무시해요. estimate는 추정하다, 뭐 약간 계산하다 이런 표현인데 under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계산을 안 해요. 무시하는 거야. 뭘 무시하냐면 what we actually remember. 우리가 실제로 뭘 기억했는지는 무시해요. 뭔 얘기냐면 너네는 까먹은 게 아니라 너네가 기억한 게 있고 기억을 못한 게 있는 건데 우린 뭐만 고민하냐면 대부분의 것들을 까먹었다만 고민한다는 거지.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를 기억해 이거야. 반대로 생각해보자는 거야. Other time. 다른 시간에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대요. We remember. 우리가 기억한다는 무언가를. 뭐 그러나 we don't recognize. 우리는 뭘 인지 못하냐면 that we learned it in school. 그걸 학교에서 배웠다고 생각 안 해. 맞지? 왜 그러냐면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너네도 똑같겠지만 너네 지금 거의 졸업할 때 다가왔잖아. 그죠? 얼마 안 남았잖아. 생각을 해봐봐. 학교에서 뭐 배웠어? 뭐 배웠어? 너 한 10년 학교 다녔잖아. 나는 프로잖아. 그잖아. 그래서 10년 차야. 학교에서 대체 뭐 배웠어? 이게 다야. 시험 공부. 끝. 내신 챙기는 법 정도? 그럴 수 있는 약간 꼼수? 뭐 나만의 비법 정도? 그거 말고는 없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봐. 너네가 대부분 알고 있는 지식들은 학교에서 만들어진 거고 학교 기간에 만들어진 거고 퇴근하고 물론 퇴근하고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 학원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학교에서 배운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뭐도 친구를 만들어가고 본능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것들 심지어 이성 친구를 만들어가는 방법까지도 학교에서 배운 거지. 학교라는 기관이 없었으면 이걸 못 배우는 거죠. 즉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것까지도 학교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학교에서 너네는 형성된 건데 굳이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내가 뭘 배웠는데? 이런다는 거야. 얘 말은. 얘 논리가. 됐죠? 왜? 자꾸 우리가 뭘 안 배웠는지만 기억하니까. 자, knowing. 자, 그래서 뭘 알냐면 where and when. 어디와 언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we learn something. 우리가 뭘 배웠을 때 is usually. 자, knowing이 주어고 동사는 is예요. 여기서부터는 knowing의 그냥 내용들이야. 우리가 뭘 배웠는데 그게 어디에서 배웠고 언제 배웠는지를 안다면 is usually called 이걸 뭐라고 하냐면 context information 즉 맥락 정보라고 한대요. 자, 이 사람이 정말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context information이에요. 41번 42번 좀 긴 편이라서 주제나 소재 즉 서론이 조금 긴 편이야. 이 윗문장은 전체가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 And context 그래서 이런 맥락은 is handled 어떻게 처리되어지냐면 by a different memory process 다른 메모리 프로세스를 가져. 우리가 왜 자꾸 까먹었다고 생각하냐면 주제가 이거야. 다른 기억 저장 장치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맥락 장치가 다르게 절차가 존재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때 만들어진 거지 이게 저때 만들어진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우린 맨날 모른다. 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라고 한다는 거야. 뭐보다는 than a memory for a content. 컨텐츠의 메모리와는 별개로 요 정보는 다른 곳에서 처리가 되어진대요. 즉 컨텐츠랑 요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은 서로 달라. 즉 학교에서 너네가 배웠다와 학교에서 뭘 배웠다가 다르게 처리되어지니까 내 입장에서 학교에서 뭘 배운지가 없다고 느낀다는 거야. 얘 말은.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전체 주제야. 그러므로 it's quite possible 뭐가 가능하냐면 to retain 보유해요. retain 보유하다. 뭘 보유하냐면 컨텐츠는 보유할 수 있어. 뭐 없이 어디서 배웠는지를 모르고도. 컨텍스트는 여기서 뭐라고 했죠 방금? where가 when이랬지.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를 기억 못해도 그 내용은 기억할 수 있다고요.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 인문학적 지식이 내가 대학교 때 만들어진 건지 이후에 강사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건지 군대에서 만들어진 건지 군대에서 강사 생활 안 했으니까 군대에서 만들어진 건지 나도 몰라요. 근데 다만 내가 기억하는 건 이 내용을 알고 있어.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나 고등학교 때도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유일하게 공부 안 해도 책만 읽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읽은 거일 수도 있어요. 내 지식의 80%가 고등학교 때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나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그건 알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랑 대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했다는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이야.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where and when 어디에서 언제 공부했는지는 기억을 못해요. 뭐만 기억해? 그냥 컨텐츠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야. 됐니?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고등학교 공부 쓸데없다. 이걸 얘기한 이유가 이 영향일걸 아마. 이해됐니? 자 계속 봐봐. 쓸데 있어 사실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someone mention 누군가가 뭐라고 언급하냐 말하다 언급하다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and you think you to yourself 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 that you heard it was terrible but can't remember where you heard it. 근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누가 너랑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가 뭐만 기억나냐면 그게 개쓰레기다만 기억이 나. 근데 뭐는 기억이 안 나냐면 언제 그런 얘기했고 누구랑 그런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you are recalling. 넌 뭐 한 거예요? 너는 컨텐츠는 기억을 한 거야. 근데 뭐는 회상을 못했죠? 뭐 그러나 you've lost the context. 너는 맥락을 기억 못한 거야.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 맞지? 누가 얘기했는데 이게 그거란 얘기야. context information. 즉 이러한 맥락 정보는 is frequently easier to forget. 기억 까먹기 쉬워요. 뭐보다? 컨텐츠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비교급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형광펜질 주제예요. 컨텐츠보다 뭘 더 까먹기 쉽냐면 어디에서 언제라는 정보가 훨씬 더 까먹기 쉬워. 그래서 누가 나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언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잘 까먹는 거예요. And its source 그리고 그것의 어떤 근본은 원천은 of a variety of memory illusion 뭐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고? 아주 많은 기억 illusion 환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unconvinced 확신하지 못해요. 뭐에 대해서? by a persuasive argument 아주 설득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 설득적인. 근데 뭔데? If it's written by someone who is not very credible 굉장히 credible한 즉 신뢰가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someone with clear financial interest in the topic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명확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흥미라든가 혹은 어떤 관심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요. 뭔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새 금융블로그를 봐. 근데 금융블로그를 보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도 없어. 이론만 빠삭해. 경영학과 출신이야. 어디 뭐 유명한 유타주 경영학과 출신이야. 근데 돈이 없어. 빚쟁이야. 근데 이 사람이 블로그를 쓰는 내용이 있어. 너네 볼 거야? 안 볼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봐. 고졸이야. 근데 2천억대 자산가야. 파이어족이야. 경제적 자립을 완성하셨어. 블로그를 해. 보지 않겠니? 내가 지금 보는 형이 그런 형이야. 알겠죠? 그래서 본인은 30대 때 이미 미국 증시에 주가를 해서 주식을 팔지 않고 투자만 했는데 적립식으로 투자만 했는데 2달에 한 번 해외여행 갈 수 있어. 본인이 원하는 나라 선택해서. 그게 북극이 아니면. 북극은 좀 비싸대. 1억 정도 든다네. 그리고 그 기간이 있대. 그 갈 수 있는. 그래서 북극 못 가고 북극과 남극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를 자기는 갈 수 있대. 2달에 한 번. 그 블로그를 보면 수입을 매달 입증해. 캡처를 떠서 수입을 증명해 주거든.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옛날 글 있단 말이야. 10년 하셨어. 되게 오랫동안 하셨거든. 10년 전에 여기서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오르는 게 보여. 우상향으로만 올라요. 심지어 이것도 없어. 이게 없어. 나 이게 있어야 되잖아. 정상적이면 이분은 그냥 그러니까 투자만 하시고 배당금만 받으시는 거야. 팔질 않으니까 이게 그냥 자산 자체는 이렇게 올라가. 평가가. 너무 부럽더라. 요즘 집이 뭐 2채인가 그렇고 본인 집은 단독주택을 사서 아침에 뭐 하시냐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미국 증시 체크하고 자동화를 해놓으셨어. 코딩을 또 공부하셨네. 자동화를 해서 알아서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지가 알아서 막 사. 돈이 자동으로 굴러요. 됐죠? 그리고 나서 배당금을 받으면 알림이 와. 땡땡 배당금 얼마가 나왔습니다. 몇 천만 원대야. 됐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몇 천만 원대야. 그걸 가지고 이제 이분이 혼자서 고민을 하셔. 해외여행을 여기를 가고 그런 생활비로 이걸 쓰자. 이렇게 고민을 하셔.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또 그러고도 돈이 남아. 그래서 어떻게? 심심해서 한국 시장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셔요. 근데 다 실패하셨대. 삼성전자 개바같이 뭐 개바같이 이래가지고 한국 증시에 그냥 심심해서 투자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미국 증시에 다 투자하시고 엔비디아 이런 거에 투자를 안 하세요. 그런 분이 아니야. 엔비디아에 넣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국 증시 전체 하는 그런 이게 있단 말이야. 아무튼 그거에 투자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너무 부럽더라고. 근데 그런 분이면 고졸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잖아.
맞잖아. 뭐 어디 경영학과 안 나왔어. 미국의 경영학과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이분이 하는 방식이 맞는 거잖아. 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분 걸 본다고. 뭔 얘기냐면 얘 말은 아무리 설득적인 어조로 얘기를 해도 누굴 걸 본다는 거야. 그게 누가 썼는지가 중요해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누군지가 안 중요해지지. 이게 얘가 얘기한 역설이야. 내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걸 누가 얘기했더라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컨텐츠만 중요하다는 거야. 정보를 처음에 받아들이는 걸을 때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But in time. 자, 그러고 나서 리더의 어떤 태도는 평균적으로 change, 바뀐대. 이게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다시 이렇게 끊어서 여기만 볼게요. 이렇게만.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그 타당성을 굉장히 따지니까 걸러서 들어요. 됐죠? 그런데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야 정보를 받아들인 후에는 내 거가 이미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출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만 중요해져요. 왜? 이래야 우리가 정보를 보관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 어차피 한번 받아들였으면 이미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잘 거쳤으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체인지가 존나 중요하다고. 내가 봤을 때 이걸 단어 문제를 냈어야 돼. 이게 유지하다, 똑같다, 혹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다, stick to 이런 단어였으면 반대말이에요. 이해됐죠?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계속 이런 어떤 설득적인 논조를 계속 방향을 바꾸겠죠. 왜? 왜냐하면 because reader, 이 읽는 사람들 are likely to remember the content. 이 내용의 컨텐츠는 기억하지만 뭐를 몰라. forget the sources. 이 소스를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Someone who is not credible. 그게 누구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if remembering the source of knowledge, 어떤 지식의 원천을 갖다가 기억한다는 것은 is difficult, 어려워요. 결론 짓죠. You can see, 넌 뭐만 알 거냐면 how it would be challenging to conclude you don't remember much for school. 그래서 네가 학교에서 대부분의 거를 결론 짓지 못하는 거야. 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결론 짓는 거와 이게 쉽다 아닐까? 이거 힘들다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너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뭘 기억했는지 네가 왜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결론 짓는지가 쉽다일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이지겠죠, 그죠? 답은 뭐 되게 쉽게 나왔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인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 내 생각에는 얘를 단어 문제로 출제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문법 평강 펜지를 하나 쳐놓고 얘를 단어 혹은 빈칸으로 써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단어 문제를 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논점의 어떤 체인지를 변화를 40번 문제로 만약에 출제한다면 됐니? 40번 문제로 출제한다면 아마 B번 정도의 체인지가 변화다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A 여기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 컨텐츠가 나오면 컨텐츠는 기억한다. 그럼 이제 remember겠죠. 그런데 원천은 그럼 기억 못한다니까 forget 정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답은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번으로 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